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어제 직권 면직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검찰 수사도 받아온 데다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던 터라 네. 아주 지역사회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먼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과정을 정리해볼까요? 네, 사실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밝혀왔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혀왔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찌감치 영입 대상으로 삼고 이제 전략공천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송 전 부시장의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의원 면직,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고 자진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경제부시장을 그만둔 다음에 총선 출마 준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 11월쯤에 퇴직해서 선거 준비를 한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 틀어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서 뭐 네. 어찌 됐든 직권 면직 형태로 어제 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원래 이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놓고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수사 대상으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지목이 되면서 이제 총선 출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2018년에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 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죠. 이른바 네. 하명수사 의혹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이 사람이 왜 제보를 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보를 한 것인지를 놓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왔어요. 사실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박맹우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1998년에 울산시 공무원으로 이제 그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교통건설국장까지 계속해서 승진을 하다가 네.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임기 초기에 계속 교통건설국장을 맡았다가 중간에 이제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공공투자센터장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는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다라는 말이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본인이 2017년 하반기에 퇴직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김기현 시장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제보한 것은 아니냐, 혹은 송철호 시장 캠프에 합류하려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들고 가서 제보를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이 공무원 시절에 알고 있던 정보라거나 공무원 시절에 알게 된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넘겼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를 두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왔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소환 조사도 여러 번 받았고 또 울산시청 집무실이나 본인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검찰이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었죠. 그랬었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됐다면서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3일에도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경제부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물러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총선 출마를 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걸 두고 이제 지역 정가나 관과에서 굉장히 추측이 분분했던 상황입니다. 관심도 많았었죠. 그쵸.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아무래도 총선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많았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규정상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뭐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출마에 특히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송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직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병기 전 부시장은 원래 의원 면직,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직을 던지고 나와서 총선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울산시 내부 규정을 보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문제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직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후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 내부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그 수사 대상자가 사표를 먼저 내고 도망치듯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송병기 전 부시장이 이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표를 쓰고 나올 수는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네, 퇴직하는 과정이 그렇게 명예스럽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뭐 어찌됐든 퇴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규정에 맞는지 네. 과연 어떤 혜택은 아닌지 그 네. 의견도 분분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퇴직을 하게 된 거는 원래 계획했던 의원 면직, 사표를 내고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직권 면직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직장으로 따지면 해고되는 겁니다. 네. 직권 면직의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경제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이제 울산시 내부 인사 규정에서 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있으면 뭐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면직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활용해서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면직보다는 당연히 명예스럽지 못한 사실 불명예 퇴진에 가깝지만 총선 출마를 하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4월 15일인데 공직자 같은 경우에 총선에 출마를 하고 싶으면 석 달 전인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네. 내일 전까지 퇴직을 안 하면 총선에 출마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퇴직은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의원 면직은 애초에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퇴직 시한이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가 1월 16일 전에 끝날 것이다라는 장담은 아무도 안 해주고 실제로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입니다. 총선을 과연 출마할까 그래도 의문이 있긴 했었는데 네. 본인의 의지는 확고한가 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도 그 의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울산시에서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직권 면직을 놓고 인사위를 열어서 이제 인사위의 사유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네. 아직 면직을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결정을 내려준 거는 송 부시장이 정말 무슨 잘못을 한 게 확인돼서 내쫓는다기라보다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뭐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직권 면직 처리가 되기도 했었어서 아마 그런 사례들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송 부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이제 울산시의 업무 공백이 어떻게 그렇죠.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시에서는 새 부시장은 공모 형태로 선발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존의 일자리 경제국장이 이제 업무를 대신해서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제 관련해서 뉴스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송철호 시장이 이제 집권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경제부 시장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몰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제나 이런 걸 개편하면서 경제부 시장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많아지고 또 경제부 시장 본인이 직접 챙기는 업무나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당사자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업무 제대로 진행되겠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가기 전에 울산시 내부망에 간단히 글을 올렸는데 뭐 이제 울산시청이 지금 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계속 동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기가 계속 있는 게 조직의 폐가 되는 것 같다. 뭐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 뭐 이런 심경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울산 시정에 좀 어느 정도 지장이 있겠다는 예측은 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네.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직무 대리 체제가 되긴 했다 하더라도 과연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총괄했던 그 네. 업무들의 공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장도 있을 것 같고 우려가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올해는 뭔가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게 이제 울산시의 최대 과제가 된 거죠. 물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그 전부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총선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많은 권한을 몰아주면 안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울산시가 이런 뭐 혼란이나 이런 걸 잘 수습하고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다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출마 얘기로 좀 돌아오면요. 네. 일단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퇴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도 관심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원래 송병기 전 부시장은 남구 갑 지역 출마를 계속해서 얘기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출마를 하겠다고 했던 지역도 남구 갑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별한 변수는 없던 걸로 왔거든요.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제보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지목이 돼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냐는 거죠. 일단 만약에 송병기 전 부시장이 남구 갑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내부 경선부터 거쳐야 됩니다. 지금 남구 갑에서는 신규명 전 시당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송병기 전 부시장을 일종의 전략공천 형태로 바로 한꺼번에 배정을 해버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가 지난해 10월쯤에 이걸 바꿔서 경선을 하는 쪽으로 룰을 바꿨고 네. 송병기 전 부시장 측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경선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가능성 같은 경우에 남구 갑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네. 아직 지금 어디에 출마할지가 확정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기현 전 시장이 출마하는 지역에 송병기 전 부시장을 전략적으로 그 지역으로 출마를 시킨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이나 송병기 전 부시장이나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밝힌 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상대가 누가 될지도 알 수 없고 또 이제 공천 방식이냐 아니면 전략 공천이냐일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각 정당의 선거 전략과 셈법이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서 네. 빠르게 뭔가 우리가 눈으로 확 윤곽이 드러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결국은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이 이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이렇게 퇴진하는 과정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총선 구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혹은 불리할지를 아마 셈법을 해보고 이제 어느 지역에 공천할지나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아마 민주당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어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